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어디서도 들려주지 않는 블록체인 이야기, 오늘 이 시간도 블록체인에 관련한 심도 깊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한 시간만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요, 블록체인에 관련해서는 놓쳐선 안 될 정보들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필요한 정보 모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 공개해 드릴게요.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다음에 한 주간의 암호화폐 흐름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도움을 드릴 순서죠. 주간 코인 동향 신디케이터 김기석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자,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요, 비트모넥스의 운엠브렌 울지브렌 회장 모시고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내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내밀하고 개인적이고 또 편파적인 방송입니다.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버리는 그런 사심 토크 시간인데요.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이 세 분 모셨습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 센터장,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세 분과 함께해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안건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 어떤 안건들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업계 인사들이 디코노미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두고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시장의 현재와 미래의 향방을 가늠할 핵심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바람직하지 않은 산업이라며 지원 제재 또는 중단 권고 항목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2018년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2,055억 원 단기 순소실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대표가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안건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세 분은 이 안건들 중에서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는지 궁금하는데요.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 어떤 안건이 또 가장 눈에 띄셨나요? 네, 지금 뭐 요새 이 코인 시장도 좋은 분위기가 좀 있고, 네. 그러다 그런 와중에 또 해외에서 유명 인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사람 한 사람의 인터뷰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또 어떤 입장, 지금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또 유명 인사 두 분이 또 이렇게 격론을 벌였던 일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에서 이 채굴에 관련돼서 바람직하지 않은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채굴이라는 부분은 두 가지 이슈입니다. 하나는 비용이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비용은 기존의 이제 금융 시스템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다른 하나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비용이나 에너지 자체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제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변하는 과정에 사회적 비용의 이제 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시각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두 가지 안건을 오늘 픽을 하겠습니다. 네, 박재준 센터장님께서는 첫 번째 안건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을 픽해 주셨고요. 자, 바로 이어서 신진욱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떤 이슈가 가장 눈길이 가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디코노미라는 이제 행사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였죠. 뭐 네. 많이 이제 왔는데 저희도 이제 크게 그 참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났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1번하고 4번 주제가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바이낸스 이제 대표님도 이제 그 행사를 참여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 이제 암호화폐 실명 계좌를 이제 발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뭐 항상 한국에서 한 5번째로 실명 계좌를 받고 싶은 거래소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이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걸 이제 포함해서 이번 주에 그 이야기들이 많았었던 거 1번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첫 번째 이슈 그리고 바이낸스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자, 박승우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가셨나요? 네, 우선 첫 번째 안건인 블록체인 달군 말말말의 안건이 이제 눈길이 가고요. 네. 블록체인 쪽에 큰 행사가 4월 달에 작년에도 개최가 됐었고 올해 개최가 됐고요. 이 시기에는 항상 많은 블록체인 업계 인사들이 와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얘기한 걸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안건이 관심이 가는 게 그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 자체도 뭐 좀 눈길이 가지만은 과연 이 채굴 자체, 그러니까 분산화를 하는 거에 채굴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네. 그 분산하는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또 생각하고 따져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박재준 센터장님과 같은 의견 주셨네요. 첫 번째 이슈 또 두 번째 안건이 참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는데요.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픽해주신 안건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안건이죠. 오늘의 안건입니다. 이걸로 선택을 해볼게요. 시장을 뜨겁게 달군 블록체인 거물들의 말말말이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안건도 이렇게 공개가 됐고요. 열띤 토론이 예상되는데요. 그럼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이 뜨거운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진욱 대표님 다녀오셨죠, 디코노미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눈길이 어떤 점에 또 갔을까요? 네, 저는 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발표를 이제 네. 하는 기회를 이제 주셔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재밌었던 거는 이제 발표자들만 모아서 전날 리셉션을 했어요. 그래서 행사장 당일에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느라 이제 정신이 없는데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좀 네. 재미있었고 그때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결국은 이제 들어보면서 이제 한국에서 규제가 뭐 없다 또는 있다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 시장은 이제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고 두바이에서 또 블록체인 서밋이라고 이제 큰 행사가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한국에 이제 많이 모인 게 한국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고 한국을 이제 부러워한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뜨거운 분위기를 또 체감하고 오신 것 같아요. 또 현장에 또 다녀오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네, 네, 박승우 대표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도 그 행사에 참여를 했었고요. 작년에 저는 이제 참여자가 아니고 참관자로 참석을 했었고 올해는 이제 아예 참여사로 참여를 해봤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크게 분위기가 달랐던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중 참여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분위기가 뜨겁고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좀 대중들이 조금 적어진 느낌이고요. 대신에 오히려 업계 사람들은 좀 더 다양하게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 대비 외국에서 온 업계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았고 그다음에 생태계 안에 있는 참여사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좀 분위기는 차분하지만은 좀 더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또 작년과 올해를 또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대중들의 참여는 줄었지만 또 전문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 말말말들을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또 말말말 중에서 많은 또 화두에 올랐던 게 규제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비탈리카 루비니의 설정원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사들이 또 뉴스가 또 나오기도 했고요.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만한 이야기들은 어떤 점이 있을지 박재준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점이 가장 또 어떤 발언이 눈에 띄었는지 또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가 많이 나눴던 얘기이죠. 네. 이제 규제라는 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번 행사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규제라는 게 꼭 굳이 어떤 산업, 이제 지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으로 대변되는 지금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 규제가 없는 곳보다는 규제가 좀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 그게 이 체인을 운영하고 또는 네. 이제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바람직한 환경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눈에 띄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업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어느 부분이 위험하고 어느 부분이 안정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생기는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이번 행사에 규제 관련돼서는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또 이 블록체인 산업 관련해서 어느 나라에서 하면 좋을까, 즉 규제 관련해서 이런 또 안건이 또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다녀오신 분들 중에 박승우 대표님 먼저 어떤 발언이 가장 또 눈에 띄셨을까요? 규제가 이제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게 좋은가라고 라는 질문에 각각의 이제 개인적인 시선들이 있고 개인적인 이제 경험들이 있는 네. 업계 분들이 많겠지만은 우선은 저는 이제 규제가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돌아가는 건 싱가포르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규제가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떠나서 싱가포르에서 이미 많이 진행된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서 데이터가 그 싱가포르에는 누적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싱가포르이 가서 진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이 조금 더 경험적으로 좀 쌓여 있는 국가가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아까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이제 한국 시장을 참 많은 전문가들이 또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 시장의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혹시 나왔는지 이 점도 궁금해요. 파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토론을 하기보다 그분들도 이제 분위기를 이제 느끼고 간 거죠. 그래서 너네가 이제 그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 한국에서 조금 괜찮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반대하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물어보면 이제 사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걸 이제 느껴보면은 본인들이 이제 기사에서 보던 거나 그런 부분과는 이제 좀 다름을 어느 정도 체감을 이제 하고 가는 게 네. 그들의 이제 소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대화의 장들이 좀 많이 펼쳐졌던 것 같네요. 또 이제 세간의 관심을 정말 한뭉게 받았던 이 비탈릭과 루비니의 썰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어떤 입장이 기존에 있었고 이번 이코노미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박재준 센터장님 그들의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좀 큰 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 루비니 교수도 좀 누그러들었고 네. 그다음에 부테린의 독설도 좀 없어졌고 네, 굉장히 좀 침착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눈에 좀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기사를 통해서 이제 접하셨겠지만 이제 이 루비니 교수도 비트코인은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또 이제 사기에 가깝다. 여전히 물론 이번에 인터뷰에서도 ICO를 사기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특이할 만한 건 루비니가 이 부테린이 이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거죠. 이제 0으로까지 수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이라든가 또 이 탈중앙화에 대한 가치를 아주 표명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 중앙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부분을 생각한다면 탈중앙화가 갖는 가치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존중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성숙한 인터뷰를 했던 게 눈에 띄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무엇보다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사실 이제 이 두 사람의 이 논쟁에 하나의 또 화두가 됐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블록체인 산업이라고 보는 건 좀 편협한 시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암호화폐가 가질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치나 또는 시장의 파급력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네. 블록체인 산업이라고 하는 순간 일종의 SI 또 이제 기업 간의 거래라든지 솔루션 구축이라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과 같이 물려서 이 두 사람의 경론이 좀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분께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극적 공경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고요. 이 루비니와 비탈릭의 그래도 발언은 참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좀 분산화를 두고서 또 다른 입장을 보여준 점이 참 인상 깊기도 했는데요. 박승우 대표님께서는 이 발언들 중에서 어떤 점이 눈에 띄셨어요? 우선은 이제 분산화라는 부분은 저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네. 부분인데요. 과연 분산화가 어디까지 돼야 분산하고 어떤 구성이어야만 분산화가 완결되는 건지에 대해서 매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산화가 정말 모든 걸 다 선결적으로 최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가치인 건가?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줄 수 있는 거에 분산화가 빠지면 그 역할이나 그 가치를 아예 못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저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저는 이제 비탈릭 발언이 예전보다는 분산화, 작년 같은 경우는 분산화 안 하는 프로젝트는 무조건 이제 블록체인도 아니고 프로젝트 아니라는 입장이 강경 거의 발언이었는데. 굉장한 강경 발언이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누그러들고 있는 생각인 것 같고 네. 비탈릭도 아마 지금 업그레이드하고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예, 더군다나 이제 두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심했던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 게 이제 루비니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더리움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하드포크가 또 한 번 더 있죠. 네. 예. 세렌티가 있는데 이거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이제 이런 논조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해. 니네 예전에도 실패했고 네.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한 가지 이제 이 짚을 건 사실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게 한 3년 정도 됩니다, 이제. 네. 3년 차, 뭐 만 3년까지는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때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얘기되고 있거나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는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영이냐 아니냐, 또 이 ICO가 사기냐 아니냐, 또 이거의 피해, 또 이게 사회에 절대로 확장되지 못할 것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런 논의 자체의 방향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으로밖에 왜 몰고 가지 못했을까? 좀 더 선제적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 좀 더 좀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제나 흐름은 비슷했던 게 아닌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끌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시시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별로 이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루빈이라는 이제 분도 네. 이야기하기 이제 머쓱하고 비탈릭도 굳이 이제 이게 현실인데 내가 옛날에는 이제 발끈발끈하면서 이제 반박했겠지만 현실인데 뭐 반박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수그러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행사 네. 기획은 그랬는데 네. 시장은 이미 그거에서 많이 성숙해 있는 상태이니까 네. 그게 사실은 좀 진부한 대화가 됐을 수 있다는 그런 네.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동감이 되네요. 네. 그리고 뭐 대중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화가 뭔지 뭐 솔직히 중화가 뭔지 굉장히 관심 많고 그다음에 네. 그걸 이해하고 파악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들은 뭐 이오스라든지 다른 프로젝트도 여러 가지 나오면서 네. 대중들이 또 받아들였거든요, 이오스를. 근데 이오스가 나오기 전 같은 경우라면은 굉장히 이건 분산화가 아니다. 이오스가 처음에 출발할 때도 그런 지탄을 많이 받았지만은 네. 그 이슈가 이미 뛰어넘을 정도로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성숙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루빈이랑 비탈릭 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게 대중들한테는 큰 어떻게 보면 파급적인 이슈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다 그러니까 안다. 그런 성숙된 분위기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예전에 그 책이죠. 마스터링 비트코인의 저자인 사람이 이번 행사에 또 했던 얘기가 한국에는 암호화폐가 필요 없을 것 같다. 네. 이유가 뭐냐? 이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이제 선진적이고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암호화폐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의하시나요? 전혀 동의하지 못하죠. 물론 일부분 그 말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죠. 이제 처음에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얘기가 나왔을 때 금융 취약 국가들, 뭐 대표적으로 항상 언급되는 게 이제 뭐 짐바브웨나 이런 나라들처럼 금융 시스템이 불안한 곳에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건 있었죠. 하지만 그건 하나의 일부분인 거죠. 네. 그 암호화폐가 취약 국가에서만 필요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에는 블록체인이 필요 없다, 암호화폐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이메일도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이메일이 나왔을 때는 이제 뭐 팩스기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 굳이 필요 없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번거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그쵸. 팩스로 문서가 바로 오니까 바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메일이 단순히 지금 그냥 어떠한 서류를 전달하는 매개체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파일도 전달하고 있고 이메일로 엄청난 소통, 뭐 로그인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뭐 서비스를 가입할 때도 그쵸. 이메일 주소를 지금 입력하고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암호화폐 자체를 그냥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 단독 하나로만 바라봤을 때는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나 주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분명히 이메일이 단순히 팩스가 하던 역할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 말고도 암호화폐가 다른 부분에 좀 더 아이디어하게 쓰이는 부분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시장도 발언도 작년에 비해서 한층 성숙해졌던 그런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기존 금융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신진욱 대표님,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관련이 그렇게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관련이 않아요. 없을까요? 네, 금융의 네. 일부분이 이제 블록체인이 쓰일 수 있고 블록체인의 또 일부분이 이제 금융인 거지. 그거를 이제 관계가 그렇게 강하게 뭐 1대1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크게 관계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서로 이제 닮아가려는 이제 모습들은 있죠. 이제 저희도 이제 거래소를 이제 운영하면서 보면은 기존의 금융에서 하고 있었던 그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KYC라든지 비대면 인증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고 뭐 부정거래 탐지 시스템 FDS라든지 AML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차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로 배워가는 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부분은 서로의 뭐 장단을 이제 보완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또 기존 금융과 블록체인의 연결고리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또 그 다리 역할이 될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게 이제 두 가지가 그 암호화폐 시장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얼마만큼의 또는 어떤 형태의 역할을 할지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네. 누구도 함부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가지 이게 이제 기존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과의 브릿지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브릿지가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 브릿지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곧 암호화폐의 기대이기도 하고 이 암호화폐가 바꿀 시장에 대한 세상에 대한 기대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 네. 보면 그 브릿지를 누가 할 거냐? 그럼 뎁입니다. 왜냐하면 이 뎁들이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이 시장의 중간의 역할에서 기존의 화폐 시스템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 뭐 자동 결제된다든지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오프라인에 지금 공유 경제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와 있는데 네. 이런 걸 이용할 때 자동 결제하는 부분 또는 너무 작은 단위여서 광고에 대한 보상을 내가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다든지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없던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것들처럼 대비해줄 역할이 분명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그렇군요. 활성화에 따라서 기존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죠. 알겠습니다. 참 이번 또 말들 중에서 참 많이 또 화제가 됐던 말들이 규제 관련해서 또 말들이 많았고요. 특히나 또 정부의 규제 관련해서도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이 더 필요할지 또 세 분도 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신진욱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뭐 한국의 시장에 어떤 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규제 면에서나 정책 면에서나. 뭐 저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전 지금이 항상 좋고요. 네. 정부에 바라는 바가 없고 그냥 다만 이제 계좌의 경우에는 블록체인과 금융이 어느 정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브릿지는 이제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 계좌가 이제 준비가 되면 당연히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거 환경을 이제 잘 갖추려고 그냥 준비된 사람이고자 이제 노력을 하는 거지. 저희는 뭐 정부나 뭐 이런 데 바라는 부분이 전혀 없고 지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블록체인은 이제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네. 한국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이제 필리핀이나 지금 뭐 이런 규제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네, 한국은 한국대로 네. 준비가 되면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약간 뭐 거래소 대표로서 나이브하다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뭐 나라를 믿고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쪽 관련 유관 사업들이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청풍차도 와서 네. 이 계좌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외국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한국에. 규제를 잘 정비하고 명확하게만 하는 순간 저는 지금 정부의 많은 해외 자금이나 많은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하면 오히려 한국의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한국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센터장님께서도 조금 덧붙여서 혹시 또 바라는 점 아니면 이번 총 말들을 또 짚어보다 보니까 이 점이 참 인상 깊었다. 이 점도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황이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규제에 관련된 얘기 또 뭐 사기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네. 지금 이제 최근의 분위기로 보면 정부의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정부의 분위기는
이제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시장에서 겪는 시행착오들에 맞춰서 사실은 이 모습이 샌드박스의 모습입니다. 어떤 규제의 틀 안에 이제 샌드박스에 넣어놓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하고 규제가 이제 따라가는 방식인 건데 네. 지금이 그런 걸로 보이는 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가다 보면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 있는 시행착오들이 하나씩 규제화되고 또 안정성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을 뜨겁게 달군 블록체인 거물들의 말말말 이야기 해봤는데요. 세 분과 가감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집단지성과 인공지능의 만남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신디케이터의 김기석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한 주 동안의 분석을 해보고 또 투자 방향을 예측해보는 주간 코인 동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비트코인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2일에 그 2018년 이후 일간 상승률에서 전주 대비 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서도 꾸준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상승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다 같이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지난 4월 2일에 주봉 단위에서 작년 7월, 11월에도 전혀 돌파하지 못했었던 25주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도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점유율과 시가총액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전주보다 약 1% 정도 상승한 51.1% 정도에 도달을 하였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약 350억 달러가 상승한 1,800억 달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을 하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몇몇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상승세를 미처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의 이런 상승세 호조가 지속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직 비트코인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던 몇몇 알트코인들을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 10개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프로젝트 중에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다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리플을 제외하고는 다 5% 이상의 상승을 보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은 비트코인 캐시 ABC입니다. 무려 25% 정도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지난 4월 이후부터도 무려 50% 상승을 한 상태에서 지난주에도 또 25%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 프로젝트 살펴보시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역시나 이오스입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또는 그 전주부터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을 이어주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100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상승률 탑5 프로젝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률 탑5 프로젝트입니다. 네, 지금 이 상승률 탑5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주간 수익률이 25% 이상인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ABBC 코인 같은 경우는 무려 84%에 도달하였고 지금 베스트 체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서 100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1위였던 ABBC 코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ABBC 코인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저희가 ABBC 코인을 설명해 드렸을 때 하락률 1위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상승률 1위가 되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4월 10일 알리바바와의 상표권 소송 이후로 상표 소송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했다는 뉴스 이후로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상위 100개 프로젝트 중 하락률 탑5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프로젝트들은 하락률 탑5를 이루었는데요. 그중에서 MXM 코인과 KCS 코인 같은 경우 거의 50%에 육박하는 엄청난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코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주 전부터 꾸준하게 상승이 지속되었던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그 상승에 따른 이익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MXM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전에 가격보다도 무려 7배가 높은 가격이 되어 있는 상태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하락 자체가 과연 상승을 위한 일종의 조정인지 또는 앞으로 완전한 그 이익 실현으로 끝난 것인지는 이번 주 동안 또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코인 베스트 3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비트코인 대안으로 나온 프로젝트들이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도 비트코인 캐시 ABC와 라이트코인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주 주목할 프로젝트 역시 비트코인을 대항하는 프로젝트들인데요.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골드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디케이터와 함께한 주간 코인 동향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신디케이터.com 또는 신디케이터 모바일 앱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몽골의 비트모넥스 운엠브렌 울지브렌 회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플레타의 조세빈 이사님께서 통역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인사를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Firstly,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Hello, my name is Unembren. I'm the founder of BitMonex cryptocurrency exchange from Mongolia.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운엠브렌입니다. 저는 몽고에 있는 크립토 익스체인지 플랫폼 비트모넥스의 co-founder입니다. Okay, welcome to the show. I heard that you have worked in many different areas and Forbes nominated you as Mongolia's top 30 CEO. It is really amazing. Would you explain for your past career experience? So ever since I was a small kid, I was attracted to new ideas, new technologies, and new things, and that's why I got involved in a lot of different businesses and organizations, and in a fast-changing world that we're living in. Yes. 저는 어린 아이 적부터 새로운 기술에 매우 많이 이끌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비즈니스에 참여를 하게 되었지요. So I am full-time involved with the cryptocurrency exchange called BitMonex, and I am also the president of the Wheelchair Fencing Association of Mongolia. And currently we are training our athletes to participate in the Tokyo 2020 Paralympics.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모넥스에 전적으로 일임하면서 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코파운더이자 회장이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자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휠체어 펜싱 협회 회장으로 역임을 하면서 현재 도쿄 2020년 패럴림픽을 준비 중입니다. It sounds really amazing. So now let's talk more about blockchain industry. What made you move into blockchain industry? So the blockchain technology is, in my mind, the greatest discovery of our lifetime. The way internet transformed how we exchange information with each other, I think blockchain technology is going to change the way how people trade, how people exchange assets.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은 제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우리가 정보 교환하는 방법을 아주 크게 변화를 시켰듯이 블록체인이 우리가 자산을 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kay, sounds interesting. Unemblen, by the way, what is BitMonex? BitMonex is a digital asset trading platform, cryptocurrency exchange from Mongolia, and we launched our exchange in official partnership with the global leading cryptocurrency exchange called Bittrex. 비트모넥스는 몽고에 소재한 크립토 디지털 자산 플랫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exchange인 비트렉스의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And do you want to add more anything, good things about BitMonex? Well, so to go back to the blockchain, one of the reasons why we introduced the BitMonex platform is also to help the Mongolian community and then the Mongolian people, because with the help of blockchain technology, they have so much more opportunity and without hidden costs or low fees in whatever they're doing. And the reason why I made my move into the blockchain industry is because I saw similarities, because blockchain was so global, and I grew up in a lot of different cultures and different countries. Such as? I was born in Hungary and went to elementary school in Mongolia and graduated high school in Austria, and my university years were in Singapore and China. So it was all natural to me. 비트모넥스를 몽고에 설립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몽고 커뮤니티에 블록체인을 우선 도입을 하고 싶었고, 어떤 숨겨진 비용 없이 블록체인을 이제 몽고 사람들에게 이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존 사업에 있다가 블록체인 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된 이유 역시 약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글로벌적으로 그 글로벌 마인드셋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에서 태어났고 몽고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고 싱가포르과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That's really interesting. And what is the problem you're trying to solve then? So the problem we are trying to solve with BitMonex is basically create access for the Mongolian cryptocurrency enthusiasts. And while our solution is not only aimed at Mongolians, we also want to attract our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Russia, and Kazakhstan. 저 같은 경우에는 몽고의 암호화폐를 추종자들에게 직접적인 글로벌 마켓에 액세스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비트모넥스는 단순히 몽고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래소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몽고 주변 국가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까지 그 비즈니스를 익스펜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kay,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Lately, through the partnership, a Korean company, Terra, do you know Terra, has a plan to enter the Mongolia's market. But actually, Mongolia is still a known country to Korean. How's the Mongolia's blockchain industry then? So Mongolian blockchain industry and the community is obviously still growing, but the community is very, very active. And as for regulation, there's no cryptocurrency regulation right now, but the central bank and the authorities, they do take a very close look at certain actions. 몽고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산업과 이 커뮤니티가 매우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매우 활발한 편이죠. 규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크립토커런시 부분에서 암호화폐 부분에서는 정확한 규제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Okay, you have talked about the crypto market and blockchain industry in Mongolia. So far we have been talking about the past history, and now I want to ask you about some future. I think Mongolia's government is in favor of blockchain industry. And what can Mongolia bring to the blockchain industry, you think? Yeah, so like you said, Mongolia is, if there is a regulation in the future, I think that it will be more supportive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and industry, because the Mongoli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that they are exploring ways to issue the government bond on a blockchain platform. But to talk about in general, Mongolia is a very unique country. We are the 19th largest country in the world, and we are the least densely populated country after Greenland. 몽고에 만약에 후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서 규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더 친산업적인 방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몽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의 채권을 이제 가버먼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면서 그린랜드 다음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Okay. And as far as population goes, I believe that, well, it's hard to say, or it's hard to become Mongolia as a blockchain development country, or it's hard for us to become a free regulation, free trading zone type of country. So what Mongolia has is a lot of natural resources and land, and we have actually so much of it that we can supply this ever-growing, energy-hungry technological advancements with energy. 몽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 부분에서 아주 큰 리딩 국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유무역 국가가 된다거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경쟁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몽고 같은 경우는 자연 자원이 매우 많고 영토가 넓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 부분에서 에너지 산업 부분에서 아주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 see. Isader, do you want to add more?
Yeah, and then I think that every technology and everything that we do these days require a lot of energy, and the blockchain development itself requires a ton of energy. Yes. And we see this as a big opportunity for Mongolia, and that is why also Mongolia is playing a big role in the Asian Supergrid project. 아, 몽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신 테크놀로지 부분에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역시도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몽고가 아시아 슈퍼그리드로서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 agree. That's really amazing. So, how do you see yourself and Mongolia blockchain ecosystem in the next 5 years or 10 or 15 years from now on? Well, so like I said, Mongolia, even though it's huge in land, we have a very small population size. So I think that might be an advantage for entering the blockchain industry, because there's so many things that we can implement in Mongolia and then generate these real-world use cases early in Mongolia. Maybe land registry or education health registry, or universities can track their students on the blockchain. So I think a lot of developments such as these will happen in the next 5-10 years in Mongolia. 몽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토가 크지만은 인구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이 실제 사례에 도입이 되는데 오히려 매우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등록 관리라던가 교육 부분, 그리고 대학교의 학생 관리 부분 같이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를 몽고에서 쉽게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Okay.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Which project are you involved in, and is there any interesting project? I'd like to listen to the reason as well. So in Korea, I'm involved with 2 projects. One is foresting, and the second one is Fleta. And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m, so foresting may have started only as a social media platform, but then along the way, they opened many doors. And because they have so much experience in payment gateway systems, such as mobile payments and digital banking, they are looking to create an ecosystem where social media platform and payment gateway can create this digital bank where providing favorable solutions and easier access for the people in the future. 한국에서는 제가 2개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포레스팅,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플래타인데요. 포레스팅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먼저 시작을 했지만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이 산업 부분까지 넓힘으로써 사람들에게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디지털 뱅킹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Okay. And then, so the Fleta project is we partnered with Fleta for several reasons, because the Fleta is a blockchain platform aiming to create a better environment for the developers and for the users, and also for the platform. And because they have such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flexibility of structure and high speed, we think that they may be a perfect partner for Mongolia in terms of business or government-related services implement in the near future. okay. 플래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곳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가 있는데요. 플래타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와 유저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런 면에, 그리고 테크놀로지 부분에, 기술 면에서도 그리고 구조 면에서도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추후에 정부와의 협력 사업에서 플래타를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Okay. Today we met Unembulen Ulchivren from Bitmonex, and thank you for visiting our show, and we really appreciate for your talk. Thank you very so much. Thank you for inviting.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블록체인에 관한 모든 것, 블록체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 블록체인 인사이트 통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또 얻으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모아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